155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점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은 바로 연립 방정식을 처리해서 바로 근을 구하면 되죠. 그 근이 바로 x좌표, y좌표가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되죠. 그 교점과 4, 마이너스 1을 이용하여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도형 두 개가 있을 때 그 도형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한다? 자, 모든 도형을 는형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하나의 도형의 방정식을 그대로 적어주고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을 적어준 다음에 는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좌변만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의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k를 붙인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하고 0으로 만들면 바로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했죠.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 이 직선이 무엇을 지난다?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x 자리에는 무엇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무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k 값을 먼저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8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8 마이너스 5가 돼서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8 플러스 3이 되네요. 그죠? 8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바로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K와 더한 것이 무엇이 되니까 0이 되니까 15K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니 결론적으로 K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이 마이너스 5분의 1을 다시 이 K 자리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1을 K 자리에 대입해서 이 식을 뭐 해주면 되겠다? 정리해주면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과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자, 분수가 k 값이 나왔으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준다? 5를 곱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5를 곱하니까 이 부분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약분되어서 그냥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고 여기에 5배를 해줘서 정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10x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더하니까 8x이고요. 5y에다가 플러스 3y니까 바로 8y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4 이꼴 0이 되겠죠. 자, 8, 8, 24니까 양변을 8로 나누어 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꼴 0이라는 직선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선이 바로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어야 되는데 자, 상수항을 보니까 마이너스 3으로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x 계수와 y 계수는 각각 a 값이 1이 되고 b 값도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a 플러스 b는 a를 2배 한 다음에 b를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56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6,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 했으니까 자, 직선의 교점과 점을 지나는 새로운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자, x 마이너스 3y 플러스 7로 표현하고 자, 두 번째 직선에다가 k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꼴 0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도형의 방정식을
자, 가로로 적어 놓은 다음에, 근데 항상 능령일 때를 상황으로 적어 놔야 되죠. 두 도형의 방정식 중에 한 곳에 K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곱해도 되고, 뒤에 곱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한 다음에 이퀄 0을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이 바로 6,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x 자리에 6을 대입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여서 k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6 더하기 10이면 18인데 7을 더해야 되니까 25가 되고요. 18과 8을 더하면 24는 18과 8, 8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26인데 1을 빼면 25가 되니까 25K가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K 값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K 값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 주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두 식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3i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마이너스 2x를 이항해 버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i와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y가 되어서 이항하면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7과 플러스 1을 더하면 8이 되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8 이꼴 0이라는 직선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자, A점은요, X축과 만나니까 바로 X절편이 되겠죠. Y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된다? 0을 대입하면 되니까 2X는 8이 되어서 X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A점은 4, 0이 되고요. 자, B점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을 찾으란 말이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X 좌표가 0일 때 Y 값을 구하면 되니까 Y 값은 8이 되어서 0,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나요? 자,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자, x차의 제곱 4 마이너스 0의 제곱은 16이 되고요. y차의 제곱은 8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6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제곱에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루트 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루트 8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곱하기 5가 80이니까 바로 4루트 5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4루트 5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57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하나 먼저 적어볼까요? a 플러스 4의 x 플러스 3a 플러스 1y 마이너스 2랑 자, x 플러스 ay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자, 도식 중 하나의 식에 k를 붙인 다음에 자, 도식을 더해주고 0으로 만들어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x 자리에도 0, y 자리에도 0을 각각 이렇게 대입해서 누구부터 찾는다? k 값부터 찾아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앞에는 마이너스 2 상수만 남고요. 여기는 1이 되니까 k 값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K 자리에 2를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바로 그게 내가 구하는 이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조금 해주면 a 플러스 4x와 여기 2x를 더해서 우리는 a 플러스 6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y는 3a 플러스 1y와 여기 2ay가 되니까 2ay와 더하면 5a 플러스 1y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은 고민할 필요 없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계산해봐도 상수항은 얼마가 된다? 0이 돼버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니까 기울기는 y 계수분의 x 계수의 반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5a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되죠? a 플러스 6의 부호 반대를 취해 준 것이 바로 얼마가 된다? 4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상수 a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자, 선생님은 위쪽으로 잠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분수 형태니까 대각선의 곱은 똑같아야 되죠. 자, 따라서 자, 5배를 해주면 25a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4배를 곱해주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배로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a와 마이너스 24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항을 해버리면 29a가 되고요.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9a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158번부터는 바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여기서 말한 위치 관계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죠? 바로 두 직선을 그렸을 때의 교점의 개수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두 직선을 그렸을 때 일반적으로 두 직선을 그려보면 기본적으로 교점은 몇 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두 직선이 뭐하다면 평행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점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우가 두 직선이 어떤 직선이다. 똑같은 직선이라면 조금 띄워서 그럴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은 교점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점이 몇 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교점이 없을 수가 있고, 교점이 이렇게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려면 일단은 교점이 없거나 교점이 무수히 많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직선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 먼저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것. 맞나요? 기울기가 같아 버리면 평행 아니면 일치가 되죠. 바로 평행 아니면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한 개 발생한다죠. 두 직선이 만나기 위해서는 자, 무엇이다? 기울기가 다르면 바로 교점이 한 개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가 같을 때, 자,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y절편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y절편도 뭐하다? 다르면 되는 거고. 맞죠? 일치할 때는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이니까 y절편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러분들, 자, 교점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잘 묻지 않고, 보통 평행이나 무엇, 바로 일치한 경우를 많이 묻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난다? 바로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자, 이럴 때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랬죠? 바로 두 직선이 기울기의 무엇이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여기서 보통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 평행이고요. 두 번째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 조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두 직선이 일차 함수 형태로 나타났을 때와 또 일반형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자,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말은 m과 무엇이 m-가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x 앞에 계수가 기울기고 뒤에 상수가 y절편이니까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m과 m- 즉 x의 계수가 다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는요, 우리가 일반형일 때의 기울기는 y계수분의 x계수의 부반대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다고 할 때는 이 기울기가 바로 x와 y 계수로 기울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보통 참고서에서는 자, 기울기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와 자, 마이너스 b-분의 a-가 다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대각선 곱기는 원래 같을 때 같으니까 a와 b-와 a-와 b와 곱이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바로 외우자고 했습니까? 바로 X계수와 Y계수를 뭐 한다? 크로스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이 바로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Y계수와 상수항을 곱한 것을 바로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기울기가 다르다는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A와 E-를 곱한 것과 B와 A-를 곱한 것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크게 1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두 번째, 평행 조건이죠. 평행. 자, 도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은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 평행하려면 여기서도 봤다시피 기울기가 일단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은 y절편은 달라야 되겠죠. 따라서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차 함수로 주어졌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자,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는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 크로스 했는 게 다르다. 즉 A와 B-의 곱과 B-와 A-의 B-가 아니죠. 여기 B와 A-가 돼야 되죠. 자, B와 A- 곱이 서로 같다. 이게 기울기가 같다가 되고요. Y절편이 다르다는 말은 B와 C-의 곱과 C와 B-의 곱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외우지 말고 이걸 암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앞에 X계수와 Y계수를 곱한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고 크로스로 곱한 거. Y계수와 바로 상수항을 서로 곱한 것이 바로 Y절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로, 자, 바로 이런 일치할 경우죠. 일치할 경우. 자, 일치할 경우도 크게 시험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크로스한 것들이 서로 모두 다 뭐 하면 되겠다? 같아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도 크게 문자로는 절대로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곱한 것도 같고 이렇게 곱한 것도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번째로 자, 두 직선이 수직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직선의 기울기에 바로 무엇이 곱이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니까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는 다른 직선의 기울기를 역수치해서 부호 바꾸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 기울기를 직접 구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자, 이 수직일 때는 그대로 x 개수와 y 개수를 바로 곱해버립니다. 따라서 a-와 b, b-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얘도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굳이 이 공식을 몰라도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이 수직일 때 보통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아니면 하나의 직선은 다른 직선의 기울기에 역수의 부호 반대다. 이것과 자 평행일 때는 바로 뭐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바탕으로 여러분들 우리 158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직선이 있는데요. 자, 이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바로 알파라고 하고 수직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의 곱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자, 세로로 먼저 적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로로 이렇게 두 개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둔 다음에 첫 번째, 평행할 때를 먼저 해보자는 거죠. 평행할 때. 자, 평행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겠죠. 따라서 x계수와 y계수를 크로스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k-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k-2가 되고요. 자, 3과 K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자, 그리고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9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1이 되니까 다르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K를 만족하는 값이 바로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바로 3K가 되니까 자, 이항하면 4K가 돼버리고 여기가 2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4분의 2, 바로 2분의 1이 되어서 이 2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알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행할 조건을 찾았고요. 이번에는 수직일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공식처럼 우리가 그대로 외울 때는 그대로 x계수, y계수를 그대로 곱해버리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k-2와 누구를 곱해버린다? k를 곱해버리고 3과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더해준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3이 꼴 0이 되면서 k에 대한 바로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한 결과가 k는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k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베타가 양수라고 했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아니고 이 3일 때가 바로 무슨 값이 된다?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A와 수직일 때 바로 이 공식이 A와 A-를 곱한 것과 B와 B-를 곱한 것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를 바로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울기는 Y 계수분의 X 계수의 부반대잖아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3분의 k-2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것과 자, 뒤에 있는 것은 y계수 분의 x계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 1분의 k면 마이너스 k인데 부호 반대가 되니까 k가 되겠죠. 이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식을 풀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양변에 다시 한번 k를 3을 곱해주면 자 k-2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K값은 3과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양수니까 3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우리는 일반형일 때 기울기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자, 두 직선의 기울기에 곱이 무엇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이고 베타가 3이 되어서 알파와 베타의 곱은 바로 무엇이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59번입니다. 점 1,2를 지나고 직선 y = ax 플러스 b가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는 수직일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역수의 부호 반대가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의 역수가 2잖아요. 따라서 부호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 자리에 얼마를 1을 대입하고 y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고 2가 되기 위해서는 b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직선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어서 a 값이 마이너스 2고 b 값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자, 마이너스 6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고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수직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자, 어떻게 처리하자고? 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데 하나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처리하라? 역수 취하고 부호 반대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60번입니다. 자,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두 직선이 바로 뭐하다? 평행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평행하려면 바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자, 크로스 한다고 했죠. 자, 따라서 ax-y 플러스 b = 0하고 여기에 그대로 자, bx 3y 플러스 a = 0을 준다면 크로스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b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y절편은 달라야 되잖아요. 자, 크로스 해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자, 마이너스 3b와 뭐하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따라서 자, 이 마이너스 3회가 마이너스 b와 같으므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b는 바로 무엇과 같다? 바로 3회와 같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얘는 크게 상관없죠. 왜냐? 마이너스를 곱해도 바로 a가 3b니까 아니니까 자 b가 3회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직선 bx 플러스 ay = 0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죠. 따라서 B 자리에 3A를 한번 대입해 보면 3AX 플러스 AY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B는 0이 아닌 상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3x 플러스 y 꼴 여기라는 직선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y 개수분의 x 개수의 부호반대인 바로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시간 간단하게 정리해도 y 꼴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